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동훈 당대표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할 젊고 똑부러진 신흥 싸움꾼이 등장했습니다. 원내에서 저 무식하고 무도한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박준태 의원입니다. 박준태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 18번을 받아가지고 겨우 마지막 끝번호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81년생 젊은 박준태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정말 시원하게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박준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약상을 보면은 팩트와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조곤조곤히 민주당과 정청래를 짓밟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싸움닭처럼 불같이 싸워서 짓밟을 때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정말 제대로 싸운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네, 앞으로도 당과 한동훈 당대표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과 활약상을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활약상들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저를 호칭할 때 시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을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제가 거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주고 몰카를 사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왜 그런 의사진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맥없이 의정활동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당해도 뭐 저희도 속상하죠. 그래도 위원장님의 이 어떤 이 직무의 이 어려움과 중대함을 존중해서 최대한 따르려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증인을 통해 나온 발언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증인이 대통령이 뭐 52도짜리 수정방을 맨날 마신다고 뭐 제보를 받아요?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6.5 사태 비슷하게 되고 맨날 늦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탄핵돼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부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딴 얘기를 합니까? 손목에 몰카 차고 들어가갖고 함정 파가지고 몰카 공작 한 범죄 혐의자를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음껏 하게 내버려두고 유튜브에서나 떠드는 뭐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앉아있으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품격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볼썽사납게 나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2대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법사위가 이 정쟁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상병 일주기에 열린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불법 부당한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 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형 증인 나와 계시죠?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맞습니다.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